기어 리포트 4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서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처럼 햇살이 따갑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따뜻한 이런 봄날 햇살을 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중소기업의 외부 상황이 따뜻한 봄날인지 아니면 아직도 기나긴 겨울이 끝나지 않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영적인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CEO 리포트를 통해서 수출이,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되어서요, 제조업의 생산은 21년도 1월 기준 동월비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역시도 0.2% 증가하고 있어서 제조업 부분의 생산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는요,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5.7%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은 2020년 대비 1.2% 상승했고요. 중기업은 0.6%, 소기업의 경우는 1.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제조업은 확실히 회복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소식은요, 지난 1월 대비 2월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증가해서 향후 공장 가동률과 생산 지표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유통 채널의 매출 증가가 더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소비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22.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부분의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29.2%나 증가를 했고, 주요 증가한 품목은 가전과 식품 순이었습니다. 별도의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판매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특히 소형 가전이나 식품이라면 와디즈 펀딩이나 모바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크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창업 후 3년에서 7년이 지난 기업이라면, 창업 도약기 기업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체크를 하셔서 이런 지원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법인의 주식 가격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달라, 너무 높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 회사의 부실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부실 자산의 가장 주범 중에 하나인 매출 채권인데요. 이 매출 채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서가 발행되고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상, 영업 주기상 이제 회수가 자금이 좀 오래 걸리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짧게 끝나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 채권은 괜찮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지금 매출 채권으로 잡아놓은 자산 중에서 일부 회수가 불가능한 건들이 바로 부실의 원인입니다. 자, 회수가 불가능한 건들을 대손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손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가 돼 있는 거죠. 자, 이래서 그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의 일부를 대손 처리를 해서 대손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자산은 실제 자산에 근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실 자산으로 인한 주식 가격 상승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매출 채권이라든가 대손 이런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이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제표 중에서도 경영 건전성이 좋아져서 법인의 신용도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단 주의하실 것은 이 대손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히 이제 대손금을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가지급금인데요. 가지급금과 매출채권을 합치게 되면 법인의 부실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력이 안 되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기업의 외형을 크게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치명적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되시고 이제 승계를 생각하시거나 주식을 이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기업을 타인에게 매각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부실 자산들은 꼭 없애는 게 좋겠죠. 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노력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손 처리뿐만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한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가지급금은 정말 죽는 그날까지 갚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이 있게 되면 법인의 유동자산은 증가하고 기업 외형이 증가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손금 처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법인과 대표님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되게 되면 얘는 인정상여 처분을 받아서 한꺼번에 가지급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엄청난 세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가 비상장주식까지 평가해 봤는데 이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이래가지고 어디 뭐 애들한테 주식 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에 부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매출채권이나 가지금 같은 것들이 우리 회사 주식 가격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제 승계를 앞둔 기업이라면 꼭 이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을 하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브랜드 제작부터 유통을 좀 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를 통해서 브랜드 제작부터 유통까지, 마케팅까지 전반적으로 도움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업 가치 때문에 가업 승계가 고민인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역시나 부실 자산을 줄여서 절세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연락만 주시면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